네, 자, 시장의 이슈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은 또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날입니다. 현재 장기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장기 포트 현재 지금 저희 6개 지금 그대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2.99% 수익 중이고요. 오늘 사실은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이유가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테마주 위주로 좀 중심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초반보다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하시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윗꼬리가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은 모습이고요. 이 종목도 현재 지금 뭐 굳이 우리가 뭐 매도할 필요 없고요. 지속 홀딩하시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장기 기준으로 뭐 이번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상할 때까지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흐름을 본다면 연준이 당분간 몇 년간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22년도까지 안 하겠다라고 몇 개월 전에 이미 얘기했었고 잭슨 홀 미팅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한 2년 정도 들고 와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래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년 정도 안정적으로 잘 가면은 목표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삼성전자인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조금 유입이 되어 줘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지난번에 한번 삼성전자가 지지난주였나요? 몇 주 전에 이제 한번 급등할 때 외국인들이 1조 가량 매수를 하면서 크게 사실 주가가 급등했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당분간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회 삼으셔가지고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조금씩 시간 있으시고 여윳돈이 생기실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신다는 전략을 취하시고 이 종목은 단기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장기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DB하이텍 볼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7.37%가 37% 현재 수익 중인데 본 종목도 역시 지금 모든 이평선 다 밟고 있고요. 조금 한 1, 2주 정도 쉬었는데 다시 오늘부터 좀 다시 우상향으로 틀어 올리려는 흐름이 보입니다. 굳이 지금 저희가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도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이 3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 좀 지켜보면서 중간에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굳이 우리가 중간에 수익률 꺾고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손실중인 종목, 이제 이 앞에는 수익중인 종목이었고요. 지금부터 손실중인 종목 두 개를 좀 볼 텐데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사실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되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 음봉에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습관인 것 같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저점 잡고 양봉 잡아줄 때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사이트 자체를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D죠. ICD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ICD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그 구체적 좀 디테일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ICD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좀 애매합니다. 상황 자체가 좀 굉장히 애매하게 돌아갔고 좀 HGS 갑자기 그러네요. 그냥 멘트로 드릴게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자, ICD는 2분기에 발표된 그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컨센 대비 조금 하회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수익성 좋은 비전웍스 V3향 캐녹스 도키를 통하지 않은 어떤 타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인도됨에 따라 기록한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매출 인식 지연 원인 자체가 캐논 도키 증착기 중국향 인도가 7월부터 재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네,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비전웍스 V3향 증착기 2대분을 시작으로 CSOT T3향 증착기 1대분도 3분기 매출에 이제 인식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은 매출이 더 잘 나올 수 있었는데 자꾸 이제 지연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3분기 때 이번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3분기 때는 더 본격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그 어떤 장비 지연도 인도 지연도 이제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못하신 분들은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그 수주 잔고가 2월 돼서 매출이 반영되는 만큼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기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2월 된 수주 잔고가 대략적으로 한 2천억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순차적으로 매출 인식이 됨에 따라서 3분기 매출액은 1,304억 원 그리고 4분기는 1,023억 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실적을 좀 견인할 신주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BOE
12향 증착 물류 시스템 수주 역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다 부분 반도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전환 투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QD, OLED 투자 가능성, 추가 투자 가능성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팁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반기 보고서를 좀 보시면은 회사의 좀 어떤 그 수준이 좀 나옵니다. 반기 보고서 자체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써놨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사회 자체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ICD는 오늘도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ICD는 그동안 또 김선호 대표님이 갖고 있던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또 손실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또 플러스 수익권으로 돌아섰네요. 거의 모든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는 가운데 ICD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 정도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다라고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좀 수급을 체크해 주시면서 향후 흐름을 또 예측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잠깐 중간 체크 해보고 갈까요? 네, 뭐 옵션 만기 이번에 사실 선물에서 동시 만기가 좀 중요하다 판단이기 때문에 네, 9월 제가- 10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 나올 때마다 매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그리고 개인의 어떤 포지션인데요. 보시면은 어쨌건 간에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300포인트가 넘어가야 수익권, 그리고 금융투자는 294.5 이하로 떨어져야 수익권, 개인들은 293.5 정도 이상이 되어야 수익권이고요. 이거를 지수로 환산해 보면은 외국인들은 2,261포인트 이상 유지를 해줘야 수익권이고요. 기관은 2,224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 이제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코스피 차트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자체가 지금 외국인과 네. 금융투자의 어떤 배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서로 방향이 다 반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투신권도 있는데, 투신권도 역시나 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하락을 해야 이제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기관은 사실 이대로 가면 또 죽을 맛입니다. 3월달 쿼드러플 위칭데이, 6월달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번에 9월달 쿼드러플 위칭데이까지 3번 연속으로 금융투자 투신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난주 금요일 이대로 그대로 끝나면은 2,527억 수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573억 손실로 나오고 투신은 1,239억 손실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금융투자랑 기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최대한 끌어놔야지, 아니면 이걸 롤오버시키고 다른 쪽으로 수익을 상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만기일도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또 롤오버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상쇄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수급 분석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급하게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포인트를 기준으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가 뭔가 세게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네. 쉬어가면서 조금 이제 시간을 텀을 좀 두는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9월 10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때를 앞두고 또 외국인 기관 서로 좀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지수 공방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지수 앞으로는 좀 9월 10일까지 이후라도 지수 전망을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조금 뭐 네.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네. 9월 10일 날 선물선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지난번 우리 최고점, 지수 최고점인 2,600포인트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요. 오, 그리고 그래요? 네. 네, 달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에 뭐 다른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기술적으로 뭔가 강하게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공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엮여가지고 매년은 돼야 공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 흐름이, 외국인 흐름이 지금 그래도 중간중간 툭툭 치면서 들어오고 이게 본격화되는 거는 올해 한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 이때까지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버텨주는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연말쯤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간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1,000포인트 앞에 숫자가 바뀌는 것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뭐 네. 돌발 이슈가 없고 지금 정도 상태가 유지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박스 피해서 또 공방전이 있는 가운데 그 이후에는 2,670까지 또 그 이후에는 또 3,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또 돌발 이슈는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전망 그리고 장기 포트에 있는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